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6.25 전쟁 당시 소총 환자로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10대 방위산업 강국이 됐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의 중심은 방산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남 지역인데요. 경남 방위산업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창원을 떠난 K2 전차. 50여일 뒤 폴란드에 도착해 이미 전력화됐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대가 갔고 향후 1000대까지 수출할 예정입니다. K9 자주포는 1200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경공격기는 48대 수출 예정입니다. 지난달에는 추가로 말레이시아와 1조 2천억 원 규모 FA-50 수출 최종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경남 방산 제품입니다. 최상급 성능에 가격과 후속 군수 지원이 유리하고 신속한 납품이 국제적으로 통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군비 팽창 정책하고 맞물리면서 한동안은 계속 경남 방산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173억 달러로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2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이탈리아와 영국을 바짝 추격합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의 82%는 경남이 차지합니다. 경남에서는 기갑과 항공전력뿐 아니라 미사일과 구축함, 잠수함까지 생산합니다. 양적인 성장을 이뤄낸 경남의 방위산업은 지금부터는 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 최대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위산업 부품의 연구 개발 기능을 경남에 두어야 합니다. 육해공 방산 제품의 국산화율은 60% 안팎, 연구 개발의 여지가 많고 좋은 일자리도 만듭니다. 경상남도는 국방기술 품질원에 이어 방산부품연구원의 경남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본계획에 방위산업이 포함이 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포함시켜서 투자를 많이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남에는 세계 100대 방산기업 2곳과 완성 체계업체 6곳이 있고 협력업체는 450여 곳에 이릅니다. 여기에 방산 클러스터와 방산 국가산업단지까지 추진되며 경남은 세계 방위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50억 원을 들여 개장한 통영 가상현실체험관이 개관 3년 만에 폐관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용객이 거의 없어 날이 갈수록 적자만 쌓이는데 국비 공모 사업이다 보니 폐관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비 등 50억 원을 투입해 2020년 개장한 가상현실 체험관입니다. 삼도수군 통제영과 소매물도 등 통영 명소를 활용한 11개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올해로 개관 3년째, 체험을 위한 장비들이 비닐로 뒤덮였고 유리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옛 향토 역사관을 활용해 만든 통영 VR존입니다. 이곳은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임시 휴관 중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이곳을 다녀간 관람객은 연 5천 명, 하루 평균 20명도 되지 않습니다. 개관 당시 예상 관람객 10만 명의 5%도 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와 전기료 등 유지비가 늘면서 3억 원의 적자가 쌓였습니다. 결국 임시휴관과 함께 경영 개선을 위한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관광객들보다는 훨씬 이용객이 작았습니다. 핫한 아이템이었는데 그게 근데 이렇게 빨리 단시간에 식어버릴 거라고. 외부 용역업체는 장기적으로는 시설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폐관 뒤 다른 용도로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당장 폐관조차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놀이시설 내구 연한 기준인 평균 5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해당 시설에 지원된 국비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좀 더 많이 검토를 해서 시비도 조금 전략을 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곳에 시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통영시는 폐관이 가능한 2025년 전까지 적자폭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정부가 최근 제철 관련 산업만 입주할 수 있는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터 일부에
신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하동구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박기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쪽 거대한 호수 형태의 동호안입니다. 산업입지법에 따라 제철 관련 산업으로 용도가 묶여 1989년 이후 사실상 방치돼 있었는데 최근 대규모 투자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4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해 규제 완화를 시사했고 많은 또 고용을 창출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에 정부로서도 최대한 포스코가 편안하게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스코는 10년 동안 2차 전지 등 신산업 분야에 4조 4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광양제철소와 섬진강을 사이에 둔 하동구는 규제 완화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최근 포스코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동구는 광양제철소로 인해 국민들이 이미 대기와 수질 등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2년 전 사회적 공원 촉구 건의문에도 포스코 측이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상생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집단 행동이 예상된다고도 했습니다. 하동군이 우려하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동호안은 갈사 산업단지에서 보일 정도로 아주 가깝습니다. 차를 타고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전남 동호안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 20년째 표류 중인 인근 하동 갈사 산단에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투자 심리도 위축된다는 겁니다. 하동군은 동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자며 하동군수와 포스코 사장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하동군 의회도 관련 건의문 채택을 검토합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규제 완화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생 방안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출근길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우리 지역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낮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창원의 한낮 기온 24도를 보였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초여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7도, 창녕이 1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8도, 창녕이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7도, 합천이 16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8도, 합천 3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비교적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 출자 출연 기관인 경남평생교육진흥원장에 유원석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유 신임 원장은 지난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상대 후보였던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인물로 박원수 경남지사의 측근으로 거론됐습니다. 당시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인물 가운데 경남개발공사와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표 등 7명이 출자 출연 기관장에 임명돼 보훈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여름철 폭염과 장마 등으로 인한 가축 질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경남축산연구소는 소 유행열과 돼지 일본 뇌염 등 모기 매개성 질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사료에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사료 건조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가축 열사병 예방을 위해 축사 지붕 단열재와 환풍기 설치 등을 통해 축사 적정 온도 유지를 점검합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오늘부터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합니다. 경남도청이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안은 7,890억 원, 경상남도 교육청의 1차 추경은 2,870억 원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경남도의회는 경남도청과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부전 마산 복선전철과 신항 배후단지 추진 현황,
창원 간첩단 사건 등에 대해 도정 질의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